위치 위치 A가 1이 아닌 양수, A가 1이 아니면서 기본적으로 양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꼭 지수함수가 나오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위치 1이 아니면서 A가 0보다 크다. 지수함수라 하면 그렇습니다. 지수 분양 형태에 대해서는 달라요. 지수 분양 형태에 대해서 위치 음수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야. 지수 함수 쪽에서는 이렇게만 판단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치 1보다 큰 애가 하다 보니까 A의 x제곱은 항상 양수가 떨어진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치역이, 함수에서는 치역이 0보다 크다. 요거까지가 기본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꼭 확인해야 돼요. 꼭 위치 밑에 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거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질은 지수함수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자.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야. 그러지? 그려봤더니 정의역은 실수 전체. 모든 값을 x에다 다 집어넣을 수 있고 치역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 y의 범위는 양의 실수 전체. 다시 말해서 치역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부터 1 사이에 대해서는 그래프가 달라지더라 이거지. 두 가지 그래프가 있죠. 일단은 좀 더 설명할게요. 그래프는 0,1을 지나고 점근선은 x축이다. 1대1 함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수함수가 나오면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1보다 작냐 이렇게 판단할게요. 설명을 할 때는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1보다 작냐. 정확한 말로는 0부터 1 사이고 1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그릴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야 되냐. 항상 양수니까 0을 댈 수가 없다 해서 y는 0이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y는 0이 점근선이고 그리고 현재 있는 y축 다시 말해서 x에다 0을 넣을까? 요게 보조선이 되겠습니다. 요게 보조선이 돼서 꼭 기억하세요. 여가 x축이 점근선이고 보조선이 y축이다. 이게 기본 형태 원형이 대해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점이 되겠습니다. 꼭 이 점부터 찾아야 돼요. 이 점부터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점을 찾고 나머지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면 문제로 그래프는 쉽게 그려진다 이거야. 어떤 지수함수든 이 점만 찾으면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만 찾으면 어떻게 그리라고? 일단 점근선 찾고 보조선을 찾을 수 있다 하면 보조선 그래서 이 점이 포인트가 된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원래는 얼마였어? 원래는 0,0에서 평행 이동을 통해서 이 점 P, Q로 움직이게 된다. 여기까지 판단하고 여기서 지수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그래프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네 가지 그래프 형태가 나올 거다 이거야.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찾냐 하는 것은 뭐 대입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계속 보다 보면 어떤 그래프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 연습을 통해서 합니다. 그것은 알겠나요? 그 중에서 우리가 요 그래프 특징은 어떤 그래프야? 요 그래프 특징은 y는 ax 이렇게 시작하는 그래프는 다 이런 그래프가 된다 이거야. 평행이동을 p, q로 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고요.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는구나 하고 이 점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점 찾는 건 얼마를 집어넣으면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 p를 집어넣게 되면 a의 0제곱은 1이 돼서 얘는 1 플러스 q가 되겠다. 그래서 이 점이 p, 1 플러스 q가 되더라 이거죠. 이 점을 찾는 방법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포인트가 지금 p, q이니까 p, q 플러스 1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꼭 이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프가 다 똑같게 보인다 이거야. 저 점을 찾아야 그래프가 다 똑같이 보여요.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어요? 이게 지금 지수로그 함수도 원래는 포인트가 0,0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 사인, 코사인 좀 달리 그랬듯이 지수로그 함수도 저점 0,0이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나간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평행 이동을 시키면 저점을 잘 안 보여줍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점이 안 보인다고 하면 뭘 먼저 이건 찾을 수 있어. 점근선은 그나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릴 때는 항상 점근선이 그려져야 문제가 쉽게 보입니다. 알았어요? 보조선까지 찾을 수 있으면 그래프를 끝이 정확하게 그릴 수 있고 보조선이 안 보일 때는 일단 보조선이 어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이 이 위치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포인트 유리함수 우리가 고등하에서도 유리함수, 무리함수 포인트 먼저 찾고 이렇게 그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쉽게 보이는 거야. 드립을 통해서 점점점 찍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 점을 찾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빨리 그려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모든 함수 그래프는 저 점을 먼저 찾아야지 그래프가 쉽게 그려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생각, 이 생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생각은 뭐냐? 두 번째 생각은 일단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것은 이제 이 점입니다. 그걸 먼저 찾았으면 두 번째 찾아야 될 것은 이 점. 두 번째 찾아야 할 것은 이 점입니다. 이 점. 보통 이 점은 어떻게 찾냐면 포인트를 찾았으면 거기에서 한 칸 간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 한 칸 밑으로 한 칸일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한 칸일 수도 있고 왼쪽으로 한 칸일 수 있다는 것은 지수로그 함수입니다. 지수로그 함수는 지수함수는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이라 생각하면 되고 로그 함수는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이라 생각하면 되겠어. 알았어요? 그래서 대입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 식을 여러 가지 식을 봤으면 우리는 쉽게 알아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프 그리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안 되겠어요. 일단 그래프를 그려놓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점근선 그려놓고 보조선 그리면 정점이 이 점 지날 거다 생각해서 무조건 이렇게 일단 그려놓고 출발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건 그 다음 생각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좀 잘못 그려졌다 싶으면 다시 그리면 돼. 일단 그래프 형태부터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정점이 이 점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이 어떤 점이냐. 식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식에다가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됩니까? 1을 집어넣으면 a를 지나죠. 두 번째 정점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두 번째 정점 1,a a가 1보다 크니까 지금 여기에 점이 찍어진 거고 오른쪽 그래프는 1을 집어넣으면 1,a가 이 점이죠. 오른쪽 그래프에 맞나요? 그래서 그래프 위에서 보여 안 보여? 현재 여가 지금 1이잖아. 1 여가 1이죠. 그래서 왼쪽 그래프는 a가 1보다 큰 게 보이고 왼쪽 그래프는 a가 1보다 작다는 게 보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정점을 그렸을 때 비교하는 문제 지수함수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나왔을 때는 이 점을 통해서 그래프를 비교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 봐볼게요. 그 지수함수가 여러 개 그려지는 걸 찾아라. 여러 개 그려지는 걸 찾아라. 하나도 없나 설마. 하나도 안 보이네. 좋습니다. 그려야 되겠네요.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가 점근선, 여가 보조선. 그러다 보면 여가 점점이 되겠습니다. 점점. 그리고 한 칸 위에가 정점이 된다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몇 개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얼마다? 1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식을 얘가 y는 ax제곱, y는 bx제곱, y는 cx제곱, y는 dx제곱이라고 한다 하면 a, b, c, d를 어떻게 찾냐 하면 어떻게 하고
2를 집어넣어본다 이런 말이야. 2를 집어넣어본다 이거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봤더니 첫 번째 제일 위에 만나는 이 점이 얼마가 된다? A가 된다 이런 말이겠죠. 두 번째 만나는 이 점이 B가 되고 세 번째 조금 좁긴 한데 이 점이 뭐가 되죠? C가 되고 이 점이 지금 뭐가 된다? D가 된다 이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다? 1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A, B, C, D의 위치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0보다 D가 더 크고 그 다음에 C가 더 크고 1이 크고 B가 크고 A가 크다 해서 A, B, C, D의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거야. 알겠어요? 0,2는 정점이고 1,A 이 점이 정점입니다. 무조건해도 이 정점은 지수함수가 다른 지수함수, 밑이 다른 지수함수를 비교할 때 주로 이용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부등식 형태의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다. 식이 두 개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하는 거고 식이 하나면 하나에 있다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및 알았어? 다음 세 번째 지수함수에 대한 성질은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증가함수 그래프고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의 형태다.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기본적인 식의 모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x1보다 x2가 더 컸을 때 fx1하고 fx2는 도대체 누가 더 크냐 이거죠. 그렇나요? 이 증가함수에서는 오른쪽이 더 크다는 것은 증가함수, 왼쪽이 크다는 것은 감소함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기본 개념입니다. 첫 번째 A 위치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증가함수가 돼서 큰 애를 집어넣었을 때 더 큰 값이 떨어진다. 위치 1보다 작을 때는 작은 애를 집어넣었을 때 감소함수이니까 작은 값하고 큰 값을 집어넣었을 때 더 크기가 달라지더라 이렇게 되겠어요.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쵸? 하나의 그래프를 가지고 조심할 점은 이건 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꼭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비교하는 모습을 판단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푸는 경우가 있어요. 2의 a제곱하고 3의 a제곱은 누가 더 크다? 3의 a제곱이 크다고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제 연습해야 돼. 똑같은 값을 밑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값을 집어넣었어요. 똑같은 값을 집어넣었으면 누가 더 큰지는 그래프를 꼭 그려보라 이거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정근선이 이렇게 되고 보도선이 이렇게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했어. 하나가 3은 이렇게 그려지고 2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그려진다. 상대적이니까 정확한 그래프는 아닙니다. 실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급하게 올라갑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급하게 올라가요. 알았나요? 여기에다가 똑같은 A값을 집어넣는데 A가 지금 어디 있을 수도 있어?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A1이라 넣을게요.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A2. 위쪽의 그래프가 지금 Y는 3의 X의 그래프고 아래쪽 그래프가 2의 X의 그래프지. 똑같은 A값을 넣었을 때 왼쪽 음수를 집어넣었을 때는 2의 X제곱에다 집어넣는 게 더 크죠? 보입니까? 얘가 더 크다고 해? 얘가 더 커 지금? 그치? 오른쪽을 집어넣었을 때는 누구에다 집어넣어? 3의 A제곱이 더 크게 됐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2의 A제곱과 3의 A제곱은 누가 크냐 작냐 물어보면 범위를 꼭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의 A제곱과 3의 A제곱에 대한 비교는 첫 번째 A가 음수일 때는 2의 A제곱의 3의 A제곱보다 크고 두 번째 A가 양수일 때는 2의 A제곱보다 3의 A제곱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은 외운다기보다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비교적으로 봐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세 번째 A가 1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A가 1이 되면 2의 A제곱과 3의 A제곱이 같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다 이거지. 아하, 부등식 서로 비교하라는 문제에서는
서로 같은 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부터 판단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누가 크냐 작냐를 비교할 때는 같은 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 같은 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역전할 수가 있다는 말이야. 알았어요? 0이 존재한다는 말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잖아. 알겠나요? 그래서 얘가 우리는 뭐부터 생각한다? 같은 값이 존재하느냐 이거지. 2a제곱 3a제곱 같으려면 a가 1이 되면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a가 1이 경계값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해 달라 하는 말이 되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A가 0일 때 아, A가 0일 때군요. 죄송합니다. A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바뀐다. 오케이. A가 0일 때 바뀝니다. 다음은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니까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대칭이동은 우리가 뭐 X축 대칭이동은 Y가 마이너스 Y가 되고 Y축 대칭이동은 X가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식 보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겠지. 연습 몇 번 해보면 자, Y는 A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진 것은 X가 마이너스 X가 됐으니까 Y축 대칭이 된다. Y축 대칭이 되니까 좌우가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다가 평행이동은 가로하고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Q는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그러죠? 원래는 Y 마이너스 Q Y축으로 Q만큼 X축으로 X 마이너스 P X축으로 P만큼 마이너스 Q가 오른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플러스 Q가 된 겁니다. 됐어요? 자, Y 대신 바꿔볼게요. Y 대신 바꿨다는 말은 마이너스 Y는 AX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식을 정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Y는 이렇게 정리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앞에 이렇게 등장한다 이거죠. 항상 전체식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라 왼쪽에서 넘어왔다 생각해서 X축 대칭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야 돼. X축 대칭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전에 했던 무리함수에서도 Y는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Y가 그쪽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Y 쪽에 있었던 소리야. 그래서 X축 대칭이 되겠습니다. X축 대칭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X축 대칭이 되다 보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이렇게 되는 그래프의 특징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건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프를 아하 이렇게 마이너스가 전체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Y가 마이너스 Y에서 X축 대칭이고 X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X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뭐다? Y축 대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야 그래프를 좀 더 빨리 그릴 수 있겠죠. 알겠어요? 대입하는 것보다 그 식의 모습을 판단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더 빨리 가긴 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정식, 부등식이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좀 하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지수함수의 함수값에 대한 내용은 1번 문제는 뭐냐면 지수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달라는 문제. 지수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달라. 1번만 풀어볼게요. 자, fx가 a의 x제곱 지수함수인데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닌 값을 가지고 한다 이런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 성질 몇 가지만 적어보면 이런 내용이 지수함수는 a의 m 곱하기 a의 n은 a의 m 플러스 n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이 되고 a의 0제곱은 얼마입니까? 1이 되나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어떻게 되죠? a의 n제곱분의 1 다시 말해서 a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죠. 알았어요? 뭐 이런 거에 관한 성질을 그대로 물어보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1번부터 기억부터 풀어보면 기억 f-x라는 말은 a의 마이너스 x이고 a의 마이너스 x라는 말은
a의 x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a의 x는 fx니까 fx분의 1 지수함수의 성질을 지수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면 문제를 풀어달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단지 지수 함수인지 알고 지수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달라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에서 꼭 한 문제씩은 등장하는 문제니까 지수의 성질과 로그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식 표현을 조금 연습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평상시에. 실제로 보면 당황하게 돼 있어. 조금 당황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지수과 로그가 연습을 통해서 좀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됩니까? f의 nx라는 말은 a의 nx제곱 이 말이고 a의 nx는 a의 x의 n제곱이니까 ax 대신에 fx를 넣어서 식이 이렇게 바뀌겠다 이거네. 그러지? 니은도 맞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이야? f의 x, y라는 말은 a의 x, y라는 소리고 얘는 a의 x, y 이렇게 되니까 fx의 y제곱 니은하고 똑같은 말이 되네요. 네?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른쪽은 fx 더하기 fy라는 말은 a의 x제곱 플러스 a의 y제곱이야. 우리는 ax제곱 플러스 a의 y제곱은 지수에서는 더하기 빼기가 쉽지 않다. 봤어요? 그럼 여기 왜 나오냐? 로그다 이거지 이거는. 로그 한번 적어보면 로그의 a의 x, y는 우리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에서 g라 쓰겠습니다. gxy는 gx 플러스 gy 형태가 될 거다 이거죠. 이것은 로그에 대한 성질을 그대로 물어보는 거야. 지수 로그와 섞어서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어요? 성질을 이해를 하고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외우기는 몇 번 풀다 보면 외워지긴 합니다. 근데 딱 눈에 들어오게 외워지진 않아. 이것씩 적으면 지수의 성질, 로그의 성질 다 적어져가지고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써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확실히 보이는 것은 바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1번 형태는 꼭 개념 문제로 유형 1번에 대해서는 꼭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지수함수의 이제 그래프의 성질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자, fx가 지금 a의 x제곱이니까 f2가 9분의 1이 나왔으니까 a의 제곱이 9분의 1 나왔으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a가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a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다. fx는 3분의 1의 x제곱. 그래서 하나 기억 니은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밑이 1보다 작으면서 지수함수 형태니까 점근선은 x축이 되고 호조선은 y축이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디귿 리을을 풀 수 있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기억 리을은 대입을 하면 되는 거고요. 디귿 리을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 지수함수 성질 문제도 꼭 한 문제가 나올 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다음 평행이동 그래프 한번 써봅시다. 자, 이런 문제 봅시다. 286번. 자, 그래프를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그래프를 보고 식을 쓸 수 있다. 이게 제일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식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보여야 되냐면 첫 번째가 마이너스 x가 보여야 되고, 자, 마이너스 x는 무슨 쭉 대칭했어? y축 대칭했어. 그럼 그래프가 원래 빛이 3이면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y축 대칭이 되다 보니까 원래 빛이 증가하는 그래프였는데 y축 대칭이 되니까 그래프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된다 이런 말이니까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그 그래프를 봤을 때 감소하는 그래프가 맞아요. 그리고 식을 뭐로 정리해? 마이너스 x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포인트가 보입니다. 포인트는 얼마다? a, b가 되겠다 이거죠. 그럼 그래프에서 a, b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프를 봤을 때는 뭐는 보여? y좌표는 보이는데 x좌표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안 보입니다. 여기 보조선이야. 그러지?
그래서 만나는 이 점이 지금 A, B가 되는데 A는 안 보이고 B는 보인다 이거야. 실제 문제에서도 A는 잘 안 보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려줬으면 하는데 그려지지 않았고 보통 B만 봅니다. B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까지 나왔으니까 A만 찾아내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점을 하나 알려줬죠? 이 점을 하나 알려줬죠? 0,1을 지난다고 알려줬으니까 A 값을 구하러 갈 수가 있겠다. 0,1 1은 3 마이너스 0 플러스 A B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왔죠? 그래서 3의 A제곱이 3이 돼서 A는 1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가 포인트가 된다 이거죠.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저 포인트를 잘 안 알려줍니다. 알았어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알려주게 되어 있어. 그래프 잘 관찰하면 보이게 됩니다. 알았어요? 꼭 이 점부터 찾고 문제를 접근하면 그래도 좀 편하게 풀 수 있을 거다 이거야. 86번, 87번이 질문이었으니까 87번. 자, 이 문제도 똑같아 지금. 뭐가 보여야 돼? 포인트가 보여야 된다 이거죠. 포인트를 먼저 찾으면 문제가 좀 쉽게 보인다. 자, 마이너스 x가 먼저 보이니까 y축 대칭이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어내면 이렇게 돼서 포인트가 얼마입니까? 1, k가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 포인트는 얼마입니까? 점근선 1, k니까 잘 모르겠다. 여기가 되겠다. 여기 위에가 지금 포인트가 있다는 소리죠. 됐죠? 포인트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k가 음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게 됩니까? 1, k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x축은 확실하니까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처음에 우리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감소하는 그래프다. 그럼 감소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그래프인데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현재는 지나니까 일사분면 지나지 않도록 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습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은 K가 음수까지는 알아냈죠. 일사분면 지나야 되니까 음수. 두 번째 생각은 어디? 일사분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쪽을 찾아줘야 돼.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여기가 지금 일사분면이니까 여기를 지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점이 양수면 지나버리고 음수면 지나지 않고 0부터는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0을 집어넣었을 때 그래프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2의 1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더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마무리 작업은 등호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크다 작다부터 비교하고 등호가 되면 어떻게 된가 판단해서 우리가 구하자는 식은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k가 음수이면서 마이너스보다 작다 했으니까 k가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죠? 다음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한 것 같아요. 자, 지수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얘네들은 대입을 통해서 특징을 알아내고 지수법칙을 그대로 생각을 해라 이거지. 계산을 해라 이거지. 보통 이제 이런 문제들 방정식 문제로 연결돼서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데 지수 형태는 연립이 좀 쉽진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지수 형태 그대로 대입하는 특징 식을 좀 정확하게 적어놓고 식 관찰을 통해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현재 이 문제에서는 a를 넣었더니 p가 되니까 3의 a제곱은 p가 되고 3의 b제곱은 q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지? 주어진 질문이 뭡니까? pq가 21이라 했으니까 두 개를 어쩌라? 두 개를 곱하라. 3의 a 플러스 b제곱이 q가 되겠다. 이놈이 27이니까 a 더하기 b는 3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달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좀 더 가봅시다. 96번이 96번 가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y축 위의 두 점 a, b에 대하여 y는 2x 그래프가 있고 2x 그래프가 나와 있고 y는 ax가 있는데
지금 A가 아래쪽으로 있죠? A가 아래쪽으로 있다는 것은 A가 2보다는 작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프를 안 그렸다면 모른가 그래프가 있으니까 2보다 작다는 생각을 하고 물론 1보다는 더 크겠다 이거야. 근데요 생각을 하고 가시고요. 그래프가 지나는 점 Y는 K와 만나는 점은 CD라고 나왔어요. 뭐가 나왔다? Y좌표가 나왔다 이거지. Y좌표가 나왔으니까 CD를 하자. 삼각형 ACD가 ACB가 요 삼각형이 ADC의 몇 배다? 2배다 이거죠. 두 개의 삼각형이 공통적인 사실이 높이가 똑같지.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의 비가 2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당히 되면 좌표를 놓으면 되겠다. 여기다가 좌표를 이 거리가 2이고 B가 이 거리가 1이 되니까 C의 좌표는 K가 있으니까 이 점의 좌표를 2P라고 놓고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그러면 2대 1이니까 좌표는 두 개를 더해야겠지. 이 점은 3P가 되겠네요. 이게 됩니까? P가 아니라 3P 아니 2대 1이니까 문자를 놓게 되면 테이블 통해서 마무리를 줄 수 있는데 해볼게요. 2의 2P 제곱이 K이고 A의 3P 제곱이 K가 된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러면 K에다 집어넣으면 2의 2P와 A의 3P가 똑같다 이거죠. 2의 2P 제곱하고 A의 3P 제곱이 똑같은데 양변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양변을 P분의 1제곱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양변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처럼 거듭제곱도 가능하다. 알겠어요? 다 양수만 있으니까 거듭제곱도 가능하다. 이런 방정식 연산입니다. 했더니 좌변은 2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A의 세제곱이 된다. 이래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양쪽도 하시고요. 3분의 1제곱 해도 되겠지? 위의 식에서 우리가 빨리 이해가 된다면 3P분의 1제곱을 해도 됩니다. 알았어요? 요 연산, 생각보다는 요 연산을 잘 못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얼마다? 4의 3분의 1제곱이다. 다시 말해서 세제곱은 4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세제곱은 4. 자, 세제곱은 1입니다. 2는 뭐죠? 2는 세제곱은 2의 세제곱. 8이 2입니다. 됐어요? 세제곱 8이 2입니다. 그래서 요 값은 요 사이에 있구나 해서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지? 주변에 이해되냐? 다음은 대서관계인데, 자, 대서관계를 비교할 때 지수 형태에서 대서관계 비교할 때는 일단 밑을 통일시킬 수 있을 건가? 밑이 통일이 되면 그래프 하나로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고, 통일이 안 되면 그래프를 여러 개 그려갖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통일되는 문제는 그나마 쉬운 문제고, 통일이 안 되면 좀 문제가 힘들어질 건데, 주어진 식을 봤을 때, 아하, 다 통일이 뭐로 되겠다? 2로 통일이 되길 것 같다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겠지. 첫 번째, 2의 2분의 3제곱이 A이고요. B는요? B는 하나씩 한 번씩 적을까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고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가 돼서 2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C는 2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네. 근데 그랬더니 우리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으면 위치이니까 그래프가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니까 뭐가 증가함수니까 지수가 큰 놈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2분의 3이고 3분의 1이고 3분의 2니까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C, B 이렇게 온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증가함수니까. 오케이?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도 지금 밑을 다 2로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면 지수함수 최대체수. 자, 지수함수의 최대체수는 뭘 잘 찾아주라 이거지? 증가함수인가 감소함수인가? 알겠어요? 증가함수인가 감소함수인가? 1차적으로는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니까 범위를 잘랐을 때 끝값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니까 끝값에서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와 2를 넣었을 때 하나는 최대값, 하나는 최소값 이렇게 될 거야. 알았어요? 요거는 기본적인 생각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쭉 올라가는 함수, 단조함수, 쭉 올라가는 함수, 쭉 내려가는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끝값에서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알았어요? 합성함수가 아닐 때. 근데 이제 요거는 생각을 할 때 적어도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것은 얘가 증가함수인가 감소함수인가 이걸 판단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증가함수가 판단이 안 되면 범위를 나누어서 판단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고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냐는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집어넣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봤더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식이 2의 x제곱으로 출발했지. 나머지는 평행이동이니까 모습을 바꾸진 않고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돼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최소값을 갖고 2를 넣었을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게 판단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다른 거 하나 풀어볼게요. 자, 303번 하나 풀어볼게요. 자, 정역이 0부터 3까지인데 fx가 지금 ax제곱 되겠죠.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겠죠. 그러지? 그래서 최대값이 최소값이 8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밑이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죠. 첫 번째는 0부터 1 사이, 두 번째는 1보다 큰 거. 첫 번째 그래프는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고 두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다. 그래서 0부터 3까지 집어넣으라고 하면 0일 때 최대값, 3일 때 최소값을 갖죠. 첫 번째에서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A고요. 최소값은 A의 4제곱이 되는데 얘가 어쩐다고? 8배가 된다 했지. 최대값이 최소값의 8배.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A가 하나 사라지고 8분의 1이 돼서 A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면 되겠다. 범위 안에 들어가네요. A는 2분의 1 하나 나왔습니다.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 딱 해보면 오른쪽은 0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으니까 3일 때 최대값 3을 집어넣으면 A의 4제곱은 A의 0을 집어넣으면 A죠. A의 8배 되니까 A의 3제곱은 얼마가 된다? 8이 돼서 A는 2 이렇게 나오네요. 두 가지가 나온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양수 A 값 합을 구하라. A 두 개를 구해달라 하는 문제네요. 다음 304번은 T도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판단해야 돼. 지수 형태인데 지수 형태 안에 다른 식의 형태가 들었다. 이런 거야.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y는 fx와 y는 gx에 대한 y는 fgx에 대한 함수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꼭 어떻게 풀라고요? gx를 t로 치환을 하고 t의 범위를 구한 후에 그러면 y는 ft t의 범위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쉬워졌죠? 지금 심플해졌잖아요. 그래서 ft y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풀어달라. 이래야 무조건 합성함수네. 알았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fx가 뭡니까? 이 문제를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y는 fx가 어떻게 됩니까? fx는 a의 x제곱이야.
y는 gx는 함수 무슨 그래프입니까? x-1 플러스 2 뭐라고 한다 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합성함수란 말 그렇지?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 gx를 t로 치환할 거니까 얘를 t로 치환할 거니까 절대값 x-1 플러스 2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거죠. 그럼 x-1, 2의 그래프는 포인트가 얼마? 1,2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다. 요점이 1,2 절대값 그래프입니다. 이해됩니까? 절대값 그래프 1,2를 지나는 V자 형태인데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1, 2는 조금 더 가깝겠네요. 맞죠? 얘가 1이니까 얘가 포인트가 x가 1이니까 -1부터 2까지는 1이 -1 좀 더 왼쪽에 있고 2가 좀 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그래프에다가 -1을 넣었더니 얼마가 되냐면 y값은 4가 되고 최소값은 2를 넣었으면 최소값은 2가 된다. 그래서 t의 범위는 2부터 4까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 문제가 이렇게 바뀐다 이런 말이야. 이제는 문제가 어떻게 바뀐다? 문제가 y는 t의 그래프인데 t의 범위가 2부터 4까지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된다고. 알겠나요? 꼭 합성함수 이렇게 보세요. 근데 a가 지금 조건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네요. 최대값이 4분의 1만 나왔네요. 최대값이 a는 0보다 크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나눠서 풀어야겠네.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순서 바꿔서 풀면 되고 0부터 1까지와 두 번째 a가 1보다 클 때 얘는 왼쪽 그래프는 감소함수 그래프니까 2부터 4까지를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으면 최소값이니까 a의 4제곱이 4분의 1이고 a의 제곱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이 되겠다 이러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a는 조건에 맞습니까? a는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니까 0부터 1 사이에 맞다. 얘는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프가 어떻게?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그래프. 일단 여기서 그래프고요. 범위가 어떻게 쪼개져? 2가 여기 있고 지금 4가 여기니까 최대값 누가 살아있어? 최대값이 4분의 1이었어? 잘못 풀었네요. 왼쪽 잘못 풀었습니다. 왼쪽 잘못 풀었어요. 최대값이 4분의 1 했어요. 최대값이 4분의 1이라는 것은 a의 제곱이 4분의 1이고 a 제곱이 4분의 1이고 그러면 a의 4제곱은 얼마다? 16분의 1이 된다 이런 말이야. 요놈이 최대값, 요놈이 최소값. 오른쪽은 a의 4제곱이 4분의 1이고 a 제곱은 2분의 1일 텐데 a 4제곱이 4분의 1은 a가 1보다 작죠? 그러지? a보다 1보다 작으니까 오른쪽은 일단 모순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 되겠지. 알았나요? 그래서 왼쪽 것이 답이 되겠다 이런 말이야. 최소값은 16분의 1이 된다. 위치 0보다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달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유준아, 찾아. 자, 이어서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혼자를 주문했는데요. 혹시 추가 주문하고 싶으세요? 네네. 그냥 같이 주문하나? 여기 홍선으로 이륙고요. 8%. 주문하기를 넣어두면 같이 나가주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홍선으로 이륙고. 자, 봅시다. 그 전에 질문이 있었는데, 저 문제, 지금 질문 나온 문제 좀 체크하고, 아니, 안 넘어가지? 이 문제 질문 있으니까, 아직 안 넘어갔군요. 자, 봅시다. 어디까지 설명이냐면, 지금 지수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까지 설명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렇지. 그래서 지금 유형 7번부터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을 딱 봤을 때 어쩐다? 아, 지금 얘가 합성함수구나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되겠어요. 네? 더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0번. 자, 유형 8번의 문제는 이제 어떤 반복적인 내용인데, 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치환을 해야겠지? 치환. 조금 전의 문제하고 조금 다릅니다. 알았어요? 합성함수 형태가 얘를 합성함수로 쓴다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fx는 1 플러스 뭐라 써야 될까 이거는? 2의 x제곱을 우리는 치환할 거잖아요. 그러지?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a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2의 마이너스 a제곱 x 마이너스 x제곱 이 형태가 하나가 f고 g는 뭡니까? gx는 2의 x제곱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gx 2의 x제곱을 대입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합성함수인데 약간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합성함수 똑같은 생각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gx를 뭐로 치환할 거야? t로 치환을 할 거잖아. t로 치환하면 범위가 항상 남다. 지수 형태니까 항상 0보다 크구나.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바뀌겠죠. ft는 1-2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t 마이너스 t제곱 t는 양수만 가지고 얘기해달라. 이렇게 문제가 바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차함수 음수 그래프니까 위로 블록이 되고 요 축이 얼마입니까 지금? 축이 조금 어려워지나요? 축은 어렵다기보다는 일단은 범위가 안 나왔으니까 아니다. 양수에 대해서 여기가 축이 얼마입니까 지금? 2분의
2의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2의 마이너스 a는 뭐가 돼? 양수잖아. 지수 형태니까. 그러지? 양수니까 얘는 0보다 크다는 생각하니까 t가 어디가 있어? 왼쪽에 있겠다. 0이 왼쪽에 있겠다. 이런 말이 되겠네. 최대값은 어디서 존재한다? 여기서 존재한다. 이거네요. 그치? 그래서 식에다가 2분의 2의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하면 f 2분의 2의 마이너스 a제곱을 대입하면 1 플러스 2분의 2의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4분의 2의 마이너스 2a제곱은 1 플러스 4분의 2의 마이너스 2a제곱 이렇게 나올 텐데 얘가 지금 128분의 129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식을 왼쪽으로 넘겨서 2의 마이너스 2a제곱은 1 넘기면 128분의 1이 되고 곱하기 4 이렇게 돼서 4, 60, 4, 32, 32가 되네요. 2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a는 얼마다? 2분의 5가 되겠다. 오케이. 어떻게 fun지 알겠나요?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한 형태가 좀 몇 개가 들어있긴 합니다. 이게 문제 너무 풀고 풀어 넘어가는 방법으로는 거의 비슷하다. 됐죠? 됐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차 함수와 연계가 돼서 문제를 풀어달라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 15번. 자, 209번의 형태는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합성함수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합성함수로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누굴 치워내야 된다?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워내야겠지.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얘는 t로 치워놓으면 3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역수 형태지? 역수 형태니까 뭐 산수 기하를 통해서 최대값 범위가 등장을 해야 된다. 알았어요?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문제를 바꿔보면 y는 6t 조심해야 돼. 얘는 뭡니까? t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이고 t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프를 그리면 위로 볼록이고 축은 얼마다? 축은 3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2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최대값은 t 대신에 3을 넣은 18-9 플러스 2 그래서 11이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뭐 비슷한 방법입니다.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15번을 풀어보면 자 15번 주어진 조건이 xy에 대한 1차식이 하나 나왔고 질문이 7의 x제곱 더하기 49의 y제곱을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야. 이 문제는 최소값뿐만 아니라 뭐까지 나왔어? 조건까지 나왔습니다. 조건까지 나왔어. 그래서 7의 x제곱 플러스 49의 y제곱을 우리는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 나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거 조금 바꿔놓고 대입을 해볼까요? 7의 x제곱 플러스 49는 7의 제곱이니까 7의 2y제곱 이렇게 돼서 7의 x제곱 플러스 2y 대신에 7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 대입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7의 x제곱하고 7의 x제곱하고 7의 마이너스 x제곱이 역수 형태지. 역수 형태. 그래서 얘는 산술기하를 쓸 수 있겠다. 2 루트 7의 x제곱 곱하기 7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는 2 곱하기 7의 x제곱하고 7의 마이너스 x제곱은 약분이 되는 거고 7의 4제곱이니까 뭐가 나와? 7의 제곱으로 나와서 49, 98이 최소값이 되겠다. 됐나요? 질문 하나 더 있죠? 조건이 있죠? 조건은 산술기하니까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뭐 이쪽 식에서도 똑같다고 해도 되고 이쪽 식에서도 똑같다 해도 되고 다시 말해서 7의 x제곱과 7의 2y제곱은 똑같다. x하고 2y가 똑같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x 플러스 2y가 4가 됐으니까 x 플러스 2y가 4가 되는데 x랑 2y가 똑같으니까 2y 대신 x 넣으면 2x는 4가 되고 x는 2, y는 1 이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은 98이 되고요. 어떻게 넘어가는지 알겠지? 다음 19번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19번 안 했을 것 같아? 쉬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수 방정식의 형태니까 뭐 치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어요. 요것은 뭐 방정식의 형태니까 문제 풀이를 좀 하면서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면 뭐 전반적으로 방정식의 형태니까 문제도 풀 수 있겠죠. 이거 다 연산입니다. 연산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겠고 지금은 32번 있으니까 32번 가봅시다. 332번. 자,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이제 하나가 있죠. 자, 주어진 식이 이제 지수 형태를 포함한 방정식이 되는데, 여기서 부실근이라는 말은 누구 거냐면 x 겁니다. x 거.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4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되겠지. t로 치환하면 식 자체가 t의 제곱 플러스 4at 플러스 44 마이너스 4a는 0이 되고 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x의 범위가 1대 2이면 t1, t2가 있을 건데 t1, t2의 비는 x에다 1하고 1을 넣은 4대 얼마가 됩니까? 1을 넣으면 16이 된다는 생각이야. 알겠어요? 요거 조심해. 요거만 조심하면 돼. 치환을 하게 되면 x의 b가 t의 b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x의 값이 t의 값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에 두 분은 이제 뭐가 되냐면 4하고 16이 되겠다. 이렇게만 바꿀 줄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겁니다. 두 분의 합은 20은 마이너스 4a가 돼서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 오른쪽에서 확인 작업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었더니 두 분의 곱 64는 a에다가 얼마를 마이너스 5를 넣었더니 64 맞게 떨어지네요. 이게 됩니까 지금? 합으로 구해도 되고 곱으로 구해도 될 것 같아요. 문자가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실은 이 문자는 사실은 a가 하나만 a가 두 개 이렇게 나올 필요 없고 하나는 a, 하나는 b 이렇게 나와야 그나마 문제가 좀 더 깔끔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나요? 두 개 다 나올 필요 없잖아요. 하나만 나오고 하나는 b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둘 다 a로 나와서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하면 되겠다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주의사항 알겠죠? 어떤 뭐가 주의해야 될지. 주의사항은 x의 b가 나와서 문제가 t로 바뀌게 되면 해를 t로 문자를 바꿔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수 방정식 형태도 그러고 로그 방정식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환을 하게 되면 그 해가 바뀌어서 우리는 새로운 식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다음 자는 이제 부등식이 나오거든요. 자, 부등식에서 주의사항은 딱 이겁니다.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부등식에서는 a의 x1하고 a의 x2가 뭐 오른 왼쪽이 더 컸다 보면 x1하고 x2는 누가 더 크냐? 지수함수 형태에서는 증가함수도 있고 감소함수도 있지. 증가함수일 때는 그대로 가겠지만 감소함수일 때는 분모 방향이 바뀐다 이거죠. 이거는 증가함수일 때, 얘는 감소함수일 때. 증가함수라면 A 조건이 있었죠? A가 1보다 클 때, 감소함수는 A가 0부터 1 사이일 때. 그래서 부등식에서 조심할 점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니까 밑에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방정식에서는 이걸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부등식에서는 꼭 이걸 신경 쓰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하나만 풀어보고 간단하지. 자, 왼쪽이 6분의 1이고 오른쪽이 36분의 1이니까 36분의 1은 6분의 1의 제곱이 되겠지. 6분의 1의 제곱이 되니까 오른쪽 식이 6분의 1에 2, 6-4x가 되고 같이 6분의 1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 형태만 지수 6-4x만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게 되더라 이거죠.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39번 풀어보면 19번 39번 보면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지. A라는 A가 부등식인데 밑을 10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밑을 10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적어볼게요. A에 대해서는 밑이 10이니까 지수 형태가 그대로 오른쪽만 생각할게요. 루트가 있으니까 분모가 10의 2분의 5-x제곱이죠. 자, 부등식을 먼저 적으면 안됩니다. 2분의 5-x제곱 적고 그 다음에 부등호를 제일 마지막에 작성을 하세요.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가겠다. 그래서 얘를 풀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x는 2분의 1부터 1까지 나온다고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가 일단 A 집합을 일단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문제 마무리식으로 갑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A라는 애가 B에 포함이 된다 이 말이야. 자, 얘도 부등식인데 0보다 작은 사이범위입니다. B의 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점과 이 점의 사이 범위인 이 그래프가 B 집합이 될 건데 이 B 집합 안에 2분의 1하고 1이 들어가라 이거죠. 그래서 2분의 1이 이만큼 있고 1이 이만큼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이 2분의 1을 넣었을 때도 음수가 떨어지고 1을 넣었을 때도 음수가 떨어지게끔 B에 있는 함수 그래프를 생각해달라 이런 말이 되겠네. 해석됩니까? A가 B 안에 포함돼야 되니까 B가 0보다 작은 범위, 이 빨간 범위가 될 텐데 2분의 1하고 1이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럼 그래프 식에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 2분의 1을 넣었을 때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A 플러스 6은 음수가 돼야 되고 1을 넣었을 때 1 플러스 A 플러스 6도 음수가 돼야 된다 이거야. 꼭 기억하세요.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어떤 범위가 등장을 하게 되면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달라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많이 나옵니다. 2차 부등식 형태에서 범위가 있다 하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달라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 문제. 2분의 1부터 3까지. 예? 2분의 1부터 3까지. 2분의 3까지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x 한 다음에 플러스 3. 내가 A를 잘못 풀었다 수님? 네. A가 어떻게 잘못됐죠? 여기를 잘못 풀었네요. 계산을. 네. 그렇죠? 여기를 잘못 풀었네. 얼마였죠? 이거 마이너스 4니까 얘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x네요. 맞나요? 그 다음에 4, 8 플러스 3이네요. 이렇게 되네요.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x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3까지네요. 3이니까 얘가 1이 아니라 3이 되겠네. 그래서 두 번째 식은 틀렸고 3을 넣으면 9 플러스 3a 플러스 6이 작다.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339번가 됐고요. 다음 41번. 이것도 지수 부등식 형태니까 41번.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형태가 7분의 1의 x제곱, 7분의 1의 x제곱의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7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겠죠. 그리고 t로 치환하면 7분의 1의 x제곱은 0보다 어쩐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56 t 플러스 343이 0보다 작은데 t는 0보다 크더라 이거죠. 맞죠? 여기까지는 조심할 점이 이제 여기서 하나씩 등장할 것 같아요. 얘를 인수분해를 되나요 지금? 3, 4, 3이 어떤 수냐? (7 곱하기 7, 4, 28, 7, 9, 63) 5 됐네요. 7 곱하기 49면 56 되니까 t-7 t-49가 0보다 작다. 그래서 t가 얼마부터? 7부터 49까지. 인수분해 수가 좀 더 커서 그런데 이제 t 대신에 원래 얼마를 주면 t가 양수니까 범위를 만족을 하고 일단은 t 대신에 이제 원래 있는 t가 뭐였죠? 7분의 1 x니까 7분의 1의 x제곱을 집어넣게 되면 7의 1제곱 7의 2제곱 이렇게 될 건데 그러지? 얘를 7분의 1을 그대로 놓으면 왼쪽 오른쪽 7분의 1로 바꿔야 되고 얘는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운데를 7에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꿔보자 이거죠. 상관없습니다. 가운데를 7로 만들든지 양쪽을 7분의 1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밑이 웬만하면 1보다 큰 걸로 바꾸는 게 너희들이 모습을 조금 더 줄이는 방법입니다. 알았어요? 웬만하면 둘 다 가능하면 밑이 1보다 큰 걸로 바꾸면 그대로 밑을 떼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런 실수는 잘 안 하니까요. 알겠죠? 밑을 7분의 1로 하면 부동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풀 수 있겠죠? 다음. 자, 지수 부등식 문제에서 이제 조금 더 어렵다는 문제가 이 형태의 문제입니다. 잘 나오는 문제. 지수든 로그든 잘 나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자, 이 문제 하나 하고, 보통 오른쪽 18번 형태가 시험 잘 나오니까 꼭 알아야 돼. 자, 이 문제는 지금 x가 0보다 크다 하는데, 부등식의 모습이 조금 독특하죠? 위치 x로 돼 있어. 문자로 돼 있어. 알았어요? 문자인데 당연히 아까 지수 함수에서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방정식, 부등식에서는 전제 조건이 일단 없습니다. 위치 다 될 수가 있어. 0만 안 됩니다. 알았죠? 근데 조건이 나왔죠.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왔어. 알았어요? 지수 부등식에서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일단 x가 얼마이면 1부터 확인해야 돼. 1부터 1. 밑이 1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1이 되고 우변도 1이 돼서 1이 1보다 크다? 얘가 없다. 이제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죠? 이제 두 번째로는 일단 x가 0부터 1 사이와 x가 1보다 큰 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0부터 1 사이에서는 어떻게 된다? 부도 방향이 바뀌게 된다. 감소함수가 되니까 3x-2가 x 플러스 4보다 더 이제 작게 된다. 해서 x는 2x는 6, x는 3보다 작다인데 우리가 기본적인 x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에서 3보다 작다고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0부터 1 사이만 만족을 하겠다. 두 번째 x가 1보다 크면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가서 3x-2가 x 플러스 4보다 크다. 그래서 x는 3보다 크다. 전제 조건이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3보다 크다고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x는 3보다 크다 나와서 1, 2, 3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해는 0부터 1 사이 또는 3보다 큰 값이 이제 해가 되겠다 이런 말이야. 그렇지? 대푼지 알겠지? 밑을 0부터 1 사이 나누고 0부터 1까지 1보다 큰 거. 단 1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에 등호가 있었다고 하면 문제 해가 달라진다 이거야. 등호가 있었다고 하면 첫 번째 문제에서 등호 발생하니까 얘는 성립이 돼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x에다 1을 넣어도 만족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1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만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달라지게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18번 이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지수 쪽, 로그 쪽, 삼각 쪽 계속 나옵니다. 이 문제는 봤어요? 꼭 방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풀 때는 어쩐다 치환을 할 건데 항상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가 나온다. 그래서 범위 치환을 하고 나서 써볼게요.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가 0보다 크게 되는데 항상 어쩌다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바뀐다 이거죠. 문제가 이렇게 바뀐다. 우리가 고1 때 했던 2차 부등식 형태 꼭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됐어요? 이 범위가 지금 0보다 크다 아니면 범위가 안 나올 수도 있어. 범위가 안 나온다는 말은 실수 전체이고 범위가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범위가 나올 때와 안 나올 때는 조금 해석이 다른데 여튼간에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달라 이거야. 그래프를 그려서 자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몰록일 건데 축이 얼마입니까? 축이 2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0부터 0은 안 들어가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 범위 내에서 항상 어쩐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X축이 아래쪽으로 놓여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 아하 그러면 판별식으로 문제 풀 수가 있겠다 이거지. 그렇지? 문제가 달라지면 조금 더 설명하고 판별식에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거야. 알겠나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 그래프를 그렸더니 축보다 더 오른쪽에 범위가 있을 수가 있겠지. 오른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놓일 수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놓이면 x축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 값보다는 더 아래쪽에만 놓이면 되니까 함수 값을 가지고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네. 조금 해석이 다르니까 꼭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거야. 무조건 판별식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보통 문제는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풀었을 때는 오른쪽 같이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이게 꼭 2차 부등식의 범위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고 판별식 함수값 축 중에 필요한 값을 문제를 적용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판별식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계속 나옵니다. 이건 계속 나와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고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는 생각을 하고 치환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t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만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기 a 때문에 축이 정확하게 안 나왔지. 그래서 a의 위치를 설정을 해서 만족을 시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고1 지났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풀었더라? 범위를 축을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가 좀 까다롭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어떻게 바꿨냐? 고2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풀자 이거지. 얘를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고 해석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두 개의 그래프, 하나는 이쪽 얘의 그래프, 얘를 y라고 생각하면 왼쪽 그래프는 2차 함수의 그래프고 오른쪽 그래프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t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2차 함수가 1차 함수 위에 놓이게 돼야 된다 이거죠. 이게 됩니까? 꼭 이렇게 푸세요. 이게 풀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 자 왼쪽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축은 여가 y축이 여가 있고요. 여가 9를 지나는데 t가 어떤 것만 된다고? 0보다 큰 범위가 되니까 오른쪽만 그려진다 이거죠. 여기는 들어가지 않고요. 이런 그래프가 되고 두 번째 그래프는 오른쪽 그래프는 x축이 이만큼 있을 거고 두 번째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놓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지?
최대로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어떤 상황까지 된다? 접하는 상황까지 된다 이거죠. 접하는 상황. 그리고 계속 내리다 보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가 있냐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 이쪽도 가능하네. 이쪽도 가능하지. 다시 말해서 A가 음수인 것은 다 만족을 한다 이거야. 그지? 음수인 것은 다 만족을 하고 쭉쭉쭉 올라가다가 걸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접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접하는 상황만 문제를 풀면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9가 0 판별식을 쓰면 a제곱 마이너스 9가 0이 되는 상황인데 a가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오른쪽이니까 a가 어떨 때? 3일 때. 왜 마이너스 3이 나오냐면 식을 풀면 이차함수 그래프를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왼쪽에서 마이너스 3에서 걸린다 이 소리야. 근데 그래프는 없어 범위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뭐다? a가 3보다 일단 작으면 되겠다 이거죠. 음수도 했으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3까지는 된다 이거죠.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나오는 문제니까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시험에 있는 중급 이상의 문제까지 마무리가 될 거다 이거야. 알았나요? 그치? 오늘 여기까지 할 거니까 다음은 활용 부분이니까 너희들이 한번 해보시고 오늘 했던 문제 좀 복습하고 내일은 로그함수 설명하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